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한 교수 모임의 토론회. 구호 한번 외치고 하시죠 뭐. 탄핵 무효, 헌재 해체. 탄핵 무효. 헌재 해체. 형배 구속. 잠이 좀 깨시죠?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낯익은 얼굴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두환 씨 장남 전제국 씨입니다. 내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에 맞서 많은 국민들이 피 흘려야 했습니다. 아버지 전두환에 이어 44년 만에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선 전제국 씨. 전국에서 의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또 대구에서 부산에서 또 며칠 전 어제였던가요? 광주에서까지 마치 6.25 전쟁 당시에 꽃처럼 상하했던 많은 학도병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 젊은 아가씨들도 이 추운 겨울에 도둑질 그만하라고 피켓도 들고 있고요. 선거 부정을 포함한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마 저희는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피를 흘릴 각오가 우리는 과연 되어 있을까? 손쉽게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 뼘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이 오랜 전쟁의 교훈입니다. 이 질문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유튜브 생방송 중인 강용석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5년 전 총선 직후 부정선거였음을 밝히겠다며 후원금을 모금했었습니다. 당연히 갔었죠. 김몇 씨병 사건이 한 사람당 인지 때만 해도 4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건데 네. 아니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지역구당.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 갔겠어요? 부정선거 의혹을 좀 부정선거를 좀 네. 밝혀보세요. 네네. 조금이라도 연구를 해보면 이게 정말 부정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네. 어떻게 사전선거를 그렇게 모든 지역구에서 다 민주당은 이길 수가 있어요. 숫자를 한 번만 들여다보면 네. 수학적으로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수는 거짓말을 안 해. 그런데 네. 됐었다라는 증거는 안 MBC 나오지 각성하라. 않았어요. 네. 증거가 계속 나왔으니까 말을 하는데 꼭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조작을 했다는 아니 본인이랑 증거는 저랑 아니지 토론을 하려고 얘기를 하냐고요. 나왔어요. 그 정도 성화가 10년 동안 부정적으로 싸우고 그럼 있어. 잘 알아.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고. 자 보세요. 네. 그러니까 사전 선거를 하는 예. 나라가 전 세계에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자 50명의 약 50명의 가짜들이 네. 불법으로 탄핵을 시켰고 네. 불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고 불법으로 구속을 시켰습니다. 네네. 이 중심에는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 오죽하면은 네. 비상계엄을 선포했겠습니까?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대통령. 그의 말들이 광장으로 퍼져나가며 부정선거 세계관이 완성돼 버렸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그 신뢰에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아니면 거의 막 100% 그냥 부정투표 기계 자체를 속인 거지. 그거 할 때 중국 해커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 중국한테 다 먹혔어.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 애들한테 사실 재판하고 있냐고 말이 안 되지. 투표함을 개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물론 다릅니다만은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제가 해왔고요. 대통령이 요번에 부정선거를 했잖아. 네네. 원래 투표지 이게 넣으면 종이 한 번 접어서 넣는데 그 사전 투표지에는 딱딱한 종이
빨간 양말에 안 접는 사람 안 죽었어. 뭐 그 많은 중국 해커들이 놀고 있지는 않겠죠. 저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확증을 떠나서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품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정말로 부정선거를 믿고 계시는지는 저희는 좀 근본적인 궁금함이 들더라고요. 뭐 두고 보면 나오겠죠. 네, 선거 총책임자로서 사전에 계엄 때 점검하실 왜-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계엄 때 왜 더 많은 인원을 갖다가 네네. 선거관리위원회 보내겠어요. 네네네. 그렇게 머리 굴리는 사람 아니에요, 대통령? 네,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좀 미리 그 점검을 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꼭 계엄이라는 수단으로 하셨을지도 궁금하고, 왜냐하면 사전 투표도 독려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계엄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정상적인 그 수사 가능합니까? 네. 선관위 입장에서는 법원의 영장을 가져오라는 네네네. 식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하시는 분들이 대개 또 법원의 판사님들이시고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영장을 해서- 내주지를 않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법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윤석열 정권에서만 165차례입니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수사도 37차례 있었지만 모두 무혐의로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검찰 지휘하셨던 분이 대통령이십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친구분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의구심이 있었지만 뭐 상당 부분 해소가 됐고요. 선거 자체에 오류는 있을 수는 있어요. 사람의 잘못으로 그런 부분들은 개별 소송으로 정리하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오랑나비 한 마리가 똑같아 안 닿는데.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를 찾아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고 헌재에서 기각이 되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살 길은 부정선거 이거 깨부수는 거 아닙니까? 범죄가 이 사람들 다 뺏기고 다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단결된 힘으로 악의 창살에 갇혀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냅시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선거가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상 현상을 점검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제가 목이 아파서 안 돼요. 시스템을 점검해보자고 하시는 것과 그럼 대통령의 계엄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요? 시스템 보완이 어떻게 대통령의 계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까지 안 되잖아요. 됐으면 왜 했겠어요? 안 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그것은 선관위에서 먼저 저희들 쪽으로 연락이 왔었죠. 그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까지 점검을 하다 본 적이 없으니까 점검을 받으면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그런 방법들을 논의하면서 처음으로 연락이 왔어요. 2023년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선관위가 먼저 요청을 해서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취약점 점검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선관위가 먼저 요청했다. 이거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국정원 3차장도 그렇고 선관위도 그렇고 증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예, 선관위가 나머지는 못하게 하고 그것만 하게 했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네.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열심히 해서 이제 조금 집계를 해보니까 그 전체에 5% 정도 했구나 이렇게 이제 나온 것이죠. 시스템, 선거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스템은 다 봤습니다. 그리고 PC는 주로 이제 외부 해킹의 우려가 있는 PC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저희한테 다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PC 다 제공했고.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총선 전에 선관위 보안 체계가 대부분 개선됐다고 결론 내렸고 이걸 윤 대통령에게도 보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은 보안 취약점의 개선 여부를 확인해 선관위에 공문으로 통보했고 대통령께도 2024년 3월 그 결과를 보고했다는 겁니다. 단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부 다 확보를 해서 고칩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 1월 23일부터 그다음에 1월 31일에 이르기까지 국가정보원이 재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3월 19일 날 2차 재점검을 합니다. 우리가 22대 총선을 시행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을 확인받습니다. 그것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22대 총선이 치러진 겁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대부분 보안 개선 절차를 거쳤음에도 대통령은 선관위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서버 점검만이 목적이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선관위 직원을 한 20명 가까이 체포해서 모처로 데려가서 도대체 뭘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선거관리위원장이 현직 대법관인 노태학 대법관까지 잡아가려 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필요하죠? 그분을 잡아다 뭘 하려고 했죠? 그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거 그러면 결국은 부정선거가 사실이든 말든 사실로 만들려고 했구나.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는 2020년과 2024년 총선에서 총체적인 부정선거로 의석수를 도둑질한 부정선거 세력들에 의해서 저질러졌습니다. 지난 5년간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왔던 민경욱 전 의원. 대통령께서 계엄을 발표하셨는데 계엄 발표의 이유가 부정선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이 5년 전부터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밝혀야 된다는 그 불씨를 가슴속에 이렇게 품고 불씨가 꺼지지 않게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풀섭에 불이 확 붙어서 지금 온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인천에서 출마했던 민경욱 전 의원. 저 민경욱 기호 2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3표 차로 낙선하자 결과에 불복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민경욱 전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체 약 12만 7천여 표를 재검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상한 투표용지들이 발견됐습니다. 접힌 흔적이 없이 빳빳한 소위 벽돌 투표지. 투표소 관리관의 도장 대신 둥근 인주 자국만 있는 소위 일장기 투표지. 투표지 일부분이 연두색으로 출력된 일명 배춧잎 투표지. 투표지 한쪽 면에 잔여물이 남아있는 투표지. 두 장이 서로 붙어있는 듯한 투표지도 발견됐습니다. 네, 좀 인터뷰 요청 드리려고. 저 MBC에서 나오셨는데 아까 나온 배춧잎 투표용지, 일장기 투표용지, 빳빳한 투표용지, 본드 투표용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했겠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 5년간 앞서 보신 투표용지들이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여러 차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선거는 무결성을 원칙으로 하고 이런 투표용지들이 발견됐다는 점은 적절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3년 전 대법원이 여러 검증 절차를 거쳐 이상해 보이는 투표지들에 대해 철저히 검증했고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설마 대통령은 몰랐던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내세운 부정선거 의혹은 광장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전투표가 조작됐다고 말합니다. 본투표에서는 보수진영 후보들이 더 많이 득표하는데 왜 사전투표에서는 진보진영 후보들이 더 많이 득표하는가? 수학적으로도 통계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핵심입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제작진에게 추천했던 전문가 중 한 사람. 윤석열 화이팅! 장재현 박사입니다. 그는 지난해 총선에서 선관위가 전산 조작으로 부정선거를 했다며 선관위 직원들을 고발했었습니다. 나는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로서 소프트웨어의 전산 사기범을 찍어가지고 내가 고발을 했는데 이게 경찰 조서가 그렇게 나오고 검사까지 이게 덮었단 말이에요. 나처럼 육군사관학교 나오고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가 직접 했는데도 내가 졌어. 그는 지난해 9월 퇴역 장성 모임에서 부정선거 관련 강연도 했습니다. 강연장엔 노상원 씨도 있었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체포해 직접 신문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씨. 대소장이라고 대한민국 장성회 모임이 있었어. 근데 회원인데 그런 데서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 나도 강의도 듣고 했었어요. 하여튼 근데 선배님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집회를 뭐 이렇게 오래까지 하는 거 보면 대단하신데 하여튼 선배님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날 계엄이 일어난 거야. 장재현 박사는 지난 2월 중순 서울구치소로 노상원 씨 면회를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반갑다 했더니 딱 1번 묻는 게 선배님 지금도 집회하십니까 이러는 거야. 우리 뭐 오라서 목금토가 매일 집회한다 이랬더니 아 선배님 대단하십니다. 자기도 나가면 써볼까 또 집회 같이 하고 있다고. 야 후배 너 덕분에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기억하는 순간 나는 무지무지하게 행복하다 느꼈어요. 그 조선시대로 말하면 일반 백성이 상소문 올려가지고 뭐 그런 케이스는 마찬가지인데. 장 박사는 노상원 씨 등에게 어떤 내용을 강의했을까?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받은 득표율하고 본투표에서 받은 득표율이 이꼬르 똑같거나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almost 거의 같아야 되는 게 지구 법칙이야. 만류 인력의 법칙처럼 불변의 진리가 있는 거야. 이제 피디님 쓰지? 이게 60만 명 투표했어. 네. 쉽게 말하면 연필 써봐요. 이거 60만. 60만. 사전 투표 60만. 본투표 120만. 네, 120만. 그래서 여기 있어. 조전혁이가 10만 표 이겼어. 플러스 10만. 그러면 60만 표에서는 5만 표 이겨야지. 초등학교 4학년 문제니까, 그죠? 네. 아까 뭐 성향이고 뭐 이런 거 다 빼고. 근데 실제 리얼월드 60만 표에서 18만 표 졌어. 피디님, 이거 끝나고 집에 가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 120만 표에서 10만 표 이겼는데 60만 표에서 18만 표 진다는 거는 지구상에 없어. 이런 이론은. 가만히 생각해봐. 집에 가면서. 본투표에서 이겼으니 사전투표에서도 이겨야 한다는 공식은 성립할 수 있을까? 주장하는 게 아마 예전에는 별 차이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사전투표하는 분들이 굉장히 미미했는데 당일 투표하시는 분들하고 사전 투표하시는 분들하고 경향이 같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집단이 같다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큰 가정인데 그 가정이 성립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게 맞는 거야. 지난 대선
윤석열, 이재명 후보 간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의 득표 결과입니다. 각 방송사의 출구 조사 결과도 비슷한 유형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상당수가 본투표 투표하셨거든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상당수는 이미 사전투표 지지했고 똑같은 동일한 집단이 아닌 거예요. 사전투표하신 분하고 본투표하신 분들은 성향이가 차이가 있고 그건 이미 여론조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알려진 거죠. 음모론은 늘 있어왔지만 소수의 주장이었고 금세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불집힌 부정선거 음모론에 일부 국회의원까지 가세하며 광장 여론을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단숨에 주목을 끌었습니다. 대통령께서 현재 구치소에 억울하게 갇혀 계십니다. 석방하라! 정말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석방하라! 전한길이가 선관위를 비판하니까 민주당도 고발했다는 것은 선관위도 민주당과 한 통속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자개표 방식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대만, 캐나다, 독일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도 놀랍게도 선거와 투표, 개표까지 모두 다 수작업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거의 개표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판이 일자 전한길 씨는 이번엔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일부를 잘라가지고 언론에서 전한길은 또 우리나라도 수개표하는데 네가 왜 그러냐라고 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적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전투표 있죠. 사전투표는 좀 동기호잖아요. 그거 과연 수개표 한 사람 있습니까? 같이 본 사람 있어요? 사전투표도 물론 모두 수개표합니다. 각 개표장마다 약 500여 명이 개표에 참여합니다. 전한길 씨는 전국을 돌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여전히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은 투표지 분류기와 개수기를 해킹해 득표수를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능해서 들어와서 다 표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그 종이 투표잖아요. 근데 종이 투표인데 개표기가 기계를 조작하는 거고. 단순하게 투표지 분류기 아니에요. 컴퓨터 전문가들이 이미 거기는 전산으로 조작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다 돼 있다고. 선관위는 언론을 상대로 해체 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개표장에서 쓰이는 투표지 분류기와 개수기, 노트북에는 무선 랜카드가 장착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휴대폰이 있습니다. 유심을 꽂을 수 있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 휴대폰에서 유심을 빼요. 그래도 유심을 꽂을 수 있는 단자는 그대로 살아있죠.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아니 그 내부자가 몰래 유심을 가져가서 단자에 꽂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유심 단자 자체를 아예 빼버릴게. 그래서 유심 단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외부에서 통신을 타고 와서 뭐 해킹한다. 이게 불가능한 거죠. 개표장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투표지를 꺼내 사람이 한 장씩 차곡차곡 정리해 투표지 분류기에 넣습니다. 그러면 후보별로 자동 분류되는데 그렇게 분류돼 나온 투표지를 사람이 다시 한 장씩 세며 수검표합니다. 그리고 개수기에 투입, 투표지 숫자를 세는데 그 과정도 물론 사람이 지켜보게 됩니다. 투개표 참관을 통해 공정선거 감시 활동을 해온 시민의 눈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개표장에서 특정 후보의 득표율을 조작할 수 있을까? 개표된 숫자를 혹시 저기 선관위 서버로 가면서 뻥튀기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하시거든요. 네네. 네. 정말로 참관 안 해보셔서 그런데 다 쓰면은 수작업으로 손글씨로 써요. 몇 표가 나왔다. A 후보 뭐 네, A 후보, B 후보 사전 투표가 얼마였고 본투표가 얼마였고 이걸 다 뜯어서 다 얘기가 나오고 그걸 종이에 일단 붙여요. 즉 수작업으로 확인한 각 후보별 득표수를 일단 종이에 옮겨 적는데 그 과정을 모두가 지켜본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걱정이 되다 보니까 그 적혀 있는 종이와 실제 발표되는 것과 맞는지 저도 봤거든요. 예, 불가능합니다. 일단 먼저 손으로 써요. 종이가 다 붙어 있고 다 찍을 수 있어요. 개표 전체 과정을 지켜보며 손으로 센 투표용지 숫자를 확인하는 이들 중에는 각 정당의 참관인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민주당 참관인, 국힘당 참관인들이 눈을 벌겋게 뜨고 자기 표 뺏길까 봐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투개표 과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엄청난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화웨이 칩이 들어와가지고 통신을 장악하고 그래서 서버에 말하자면 조작된 기록들이 있을 거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 진영의 표를 위해서 목숨 걸고 뛰었던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무슨 장꼬대 같은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부정선거는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일까? 중국 사람을 시켜서 이 엄청난 일을 꾸며서 이번에 부당선거를 한 거라면 부정선거를 한 거라면 대통령은 마땅히 거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 바랍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전국적으로 조작된 투표 결과를 확정해 선관위 서버를 조작하고 위조된 불법 사전투표지를 다량 제조해 사전투표함에 투입한다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한다는 것인데 민 전 의원의 주장을 토대로 총선에서의 부정선거 과정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우선 특정 세력의 설계가 필요할 겁니다. 한 정당 후보를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당선시켜야 할지 미리 정해야겠죠. 그런데 특정 몇 개 지역구가 아닌 전국적으로 투표 결과를 조작한다는데요. 21대 기준 총선 지역구는 253개입니다. 우선 선관위 서버를 해킹해 각 지역 선거인 명부를 조작해야 합니다. 유령 유권자, 즉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가공의 유권자가 필요합니다. 유령 유권자가 투표한 것처럼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개표장에 밀어 넣어야 할 테니까요. 예를 들어 사전투표 유령 유권자가 20%라고 가정하면 선거인 명부 안에 약 240여만 명의 유령 투표자 명단을 추가해야 합니다. 유권자 수를 부풀려 놨다면 이제 그 수만큼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주최한 외신 기자회견. 지금부터 가짜 투표지의 제작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짜 투표지를 디자인을 합니다.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큰 종이에 여러 장을 인쇄를 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대량으로 많은 투표지를 빨리 가짜 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큰 종이에다가 많은 가짜 투표지를 이렇게 디자인하고 인쇄를 합니다. 그리고 기표 도장 이미지를 합성해서 민주당의 도장이 찍혀 있는 상태로 인쇄를 미리 다 합니다. 그 주장대로라면 어렵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21대 총선 사전투표자는 약 1,200만 명. 대략 20%가 유령 유권자였다면 약 240만 장의 가짜 투표지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국 253개 지역구마다 출마자 수와 후보자 이름이 모두 다르니 각각의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사전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이름 외에도 청인, 찍인, QR코드 등도 인쇄돼야 합니다. 우선 전국 250여 개 시도, 군구, 선거관리위원회마다 다른 고유의 청인이 찍혀야 합니다.
또한 사전투표지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하는 고유 일련 번호가 담긴 QR코드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전국 3,508개 투표소마다 각기 다른 투표관리관의 도장도 찍혀 있어야 합니다. 선관위 서버에 보관돼 있는 청인, QR코드, 그리고 도장 해킹은 기본입니다. 이제는 종이를 구할 차례입니다. 만져보면 일반 종이와는 다른 투표용지, 가짜 종이로 만든 투표용지가 개표장에 쏟아진다면 발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지 인쇄용 종이는 선거 기간에만 제작, 선관위에 독점 공급하는 구조라 별도로 판매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엇비슷한 종이를 구했다면 가짜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을 겁니다. 후보자 등록 마감 후 개표일까지는 2주. 지난 총선 당시 투표용지 인쇄를 담당했던 한 인쇄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보안 인쇄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에서 25명이 같이 일하는데 뭔가 불법을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다 합심해서 불법인 걸 알고 숨기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불가능하고 기본적으로 누군가 뭔가 지시를 했을 때 이게 불법적인 걸 알면 20에서 25명이 일사천리로 이게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억압적으로 되지 않는 이상 이게 불가능하고 해킹에 성공하고 종이를 구해 3,508종류 수백만 장의 가짜 투표지를 비밀리에 인쇄하는 데 성공했다면 전국 각지로 운반해 사전투표함에 몰래 투입하는 일이 남습니다. 투표 사무원, 참관인, 유권자들이 있는 투표소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사전투표함을 이동하는 동안에는 각 정당 참관인들뿐만 아니라 경찰까지 동행합니다. 역시 쉽지는 않을 겁니다. 황교안 전 총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 혹시 집어넣었을 것으로 추정을 좀 대개는 네. 이제 투표를 하고 나면 3일 또는 4일 동안 보관해두지 않잖아요. 네. 선관위에. 네. 거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동 과정에서도 할지만 갖다 그냥 꽂아놓고 있으니까 감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사전선거 투표함 보관 장소로 잠입해 가짜 투표지를 투입한다는 겁니다. 사전투표함은 전국 250곳 선관위 건물 안에 보관됩니다.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엔 CCTV가 설치돼 있고 선관위 담당자 2명의 지문만 등록, 입출입하도록 관리됩니다.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앞에서 밤새 감시하는 시민들까지 생겼습니다. 지난 총선 한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서 포착된 수상한 행동.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밤새 보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한 유튜버가 그쪽으로 2시 반 정도 오셔가지고 야 새벽에 이런 좀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자기 유튜브 채널에 이제 라이브로 하면서 그 지지자들한테 이제 여기로 와라, 현장에 와라 그래서 경찰도 오고 이렇게 막 좀 난리가 났었죠. 다른 지역에서 사전투표해 우편으로 도착한 관외 사전투표 봉투를 넣는 장면이었습니다. CCTV로 다 찍히고 거기 입출 그 기록을 다 하시고 그 지정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지문 등록도 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정당한 업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처음 봤기 때문에 놀라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신 거죠. 선거관리위원회에 잠입하려면 건물 안팎은 물론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까지 조작해야 합니다. 이제 필요한 건 문을 열 수 있는 지문. 지문 인식기를 조작하거나 250곳 선관위 직원을 매수해야 합니다. 투표함 보관 장소 잠입에 성공했다면 선관위 직원, 정당 참관인 사인이 적힌 봉인지를 떼낸 뒤 또 자물쇠를 뜯어내고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일이 있으려면 우선 거대한 범죄단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담한 사람이 몇만 명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깜짝없이 사라져버리고
몇 년 동안 그중에 단 한 사람도 내부 고발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투명 인간이라도 불가능하지. 그럼 A 후보가 이겨야 되는 지역에 이제 개표 조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A 후보가 조작하는 거에 동조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 공무원들 그렇게 개표 조작하면 다 처벌받을 텐데 자기 공무원 연금도 날라가고 감옥 갈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A 후보가 좋아가지고 그래 나 A 후보를 위해서 조작해야지 이렇게 할 공무원들이 얼마나 있으며 누가 그거를 다 모아놓고 야 오늘 이번에는 요 A 지역 요 B 후보가 당선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 다 개표 조작하자 다 말 맞추자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을 충격에 빠뜨렸다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그런데 당시 국정원 점검은 모의 해킹이었습니다. 취약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정 프로그램을 선관위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깔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디텍트를 한 거죠, 보안 시스템이. 이런 게 지금 동작을 한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면 그 점검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운영하고 있는 보안 시스템을 일단 동작을 안 하도록 한 거죠. 평소 작동하고 있는 방화 시스템들을 해제한 상태에서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한 뒤 진단을 했다는 겁니다. 모의 실험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선관위 서버가 해킹에 뚫린 기록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선관위 보안 점검에 참여했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저희 점검팀에서 점검한 부분은 시스템에 국한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슈가 되고 있는 부정선거와 연계되는 부분은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점검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부정선거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또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 드리고 국정원 보안 점검에서 지적된 선관위 시스템 취약점은 대부분 개선됐고 이후 22대 총선이 치러졌다고 합니다. 일부 발견된 취약점, 그러니까 미흡하게 망분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 조치 완료해서 재점검도 받았고 그래서 선거라는 정해진 기간 안에 외부에서 들어와서 어떤 걸 한다? 내부자의 도움을 받아서 뭘 한다?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선관위는 일반 직원들이 사용하는 인터넷망과 행정 업무용인 업무망, 선거 정보가 담긴 선거망을 분리했고 특히 업무망과 선거망은 외부와 연결되지 않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이제 지킬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부정선거가 없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년째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오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제일 문제 많은 게 빳빳한 투표지인데 이 빳빳한 투표지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저 법에는 투표관리관이 본인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투표용지를 교부하면 그걸 받은 사람이 투표소에 가서 기표하고 접어서 투표한다고. 접어 투표한다고 딱 돼 있어요. 접어서 투표함에 넣고 투표에서 개표까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는데 친권 다발 같은 빳빳한 투표지 뭉치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도 부정선거의 증거라며 빳빳한 투표지 사진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 측 추천으로 투표지를 감정한 충북대 신수정 교수를 만났습니다. 빳빳한 투표지에 해당되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접힌 흔적이 없어서 빳빳하다는 거였고요. 그 현미경으로 자세히 본 결과 그 접힌 주름 흔적이 있어서
접힌 흔적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민경욱 의원 측이 접힌 흔적이 없다며 제공한 10매를 분석했는데 그중 6매에서는 접힌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접힌 흔적이 없는 4매는 어떻게 된 것일까? 이렇게 이렇게 딱 선 긋고 접지 않고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개표하기 좋으라. 헛지 꺼내면 탁 펴지게. 예를 들어서 이게 투표지라고 한다면요? 그냥 이렇게 했죠. 여기 이렇게 꺾지도 않고. 꼭 안 누르고. 이렇게 반 접어서 넣으셨어요? 선생님 어떻게? 저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반으로 말았다 그래야 되나? 안 접히게 이렇게 도장 그게 찍히면은 번지면은 뭐 무효 처리된다 얘기 들어가지고. 투표할 때마다 접는데 당신 안 접었어? 조금 의식하고 접으신 이유가 왜 접어야 되죠?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빳빳한 투표지들은 대개 사전투표용지, 특히 관외 사전투표지인 경우입니다. 관외, 즉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지를 우편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그 회성용 봉투에 넣어서 투표지를 넣어서 그 투표함에 넣으시거든요. 근데 봉투에 넣기 때문에 보통 접지 않으세요. 특히 지역구 같은 경우는 후보자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봉투에 그냥 넣어도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접지 않으시고 투표함에 투입을 해서 실제 개표를 해보면 관외 사전 투표의 대다수는 접지 않은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가 나오고요. 투표지 옆면의 잔여물은 왜 생겼을까? 선관위는 관외 봉투를 절단해 개봉하는 과정에서 생긴 현상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봉투를 절단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투표지가 같이 절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표소 관리인 도장이 정상적으로 찍혀 있지 않은 소위 1장기 투표지. 잉크가 자동 배출되는 만년 도장으로 찍어야 하는데 한 선거 사무원이 적색 스탬프를 함께 사용해서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사무원이 적색 스탬프를 일부 사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투표지 일부분이 비례대표 투표지와 겹쳐 인쇄된 소위 배춧잎 투표지의 경우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 투표용지가 겹쳐 인쇄되면서 발생한 실수였다고 합니다. 투표용지를 감정한 신 교수는 가짜 투표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납품 종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몇 가지 감도적 성질과 그다음에 광학적 성질들을 측정을 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기준에 의거해서는 그 외부 투표용지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만약 가짜 사전 투표지를 제작했다면 선관위가 부여한 일련 번호 이외에 가짜 일련 번호가 기재된 투표용지들이 발견돼야 합니다. 대법원은 재판 당시 사전 투표지 45,593매 QR코드를 전수 검증했지만 가짜 일련 번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7월 대법원은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직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126건의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다 기각됐어요. 근데 무슨 부정선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법원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데입니까? 거기는 무조건 그러면 선거소송을 무조건 기각하나요? 그냥 자동으로? 다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살펴본 결과가 다 기각인데 그럼 우리나라 사법부는 뭐 부정선거 하는 단체하고 무슨 뭐 제휴 계약이라도 맺었나요? 병 앞에서 하는 데도 있었겠지만 뭐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많은 재판부가 다 그러면 그 편이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선거를 부정하며 우리 사회에 큰 짐을 남겼습니다. 대통령은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유사히 확산된 부정선거 음모론의 그 원인 제공자는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입니다. 공정한 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해야 그게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선거 결과를 불신하기 시작하면은 뭐 내전도 일어나고 뭐 폭력도 일어나고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거는 선거 결과에 대한 합의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거짓말로 공영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덮어씌우고 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 결과는 민주주의 파괴, 법치의 파괴,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파괴로 가는 거죠. 시민들은 의심할 수 있고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그런 논란에 성실하게 답할 의무도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인한 이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선관위 서버를 공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생각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계엄이 필요했다거나 떳떳하면 서버를 공개하라는 식으로 윽박지른다고 해서 이 혼란이 해소될 리 없습니다. 더구나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공개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공개와 검증은 법과 제도, 절차를 지켜 해결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선두에 정치가 서야 할 겁니다. 광장을 달구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우리가 힘들게 이뤄낸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게 되는 것은 아닐까? 또 앞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과 분열을 남기게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여러 부침을 겪으며 구축해온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할 리 없다는 최소한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정치권은 지혜를 모아야 할 겁니다.